안녕하세요. 가편입니다. 오늘은 두 번째, 이제, 음, 그럼 저희 두 번째 유튜브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필리핀 이야기를 할 건데, 저희가 필리핀을 첫 번째 나라로 골랐어요. 이유를 꼽자면 세 가지 정도 있는데, 일단은 놀려고. 네. 동남아가 역시 놀기도 좋고, 저렴하고, 하니까 이제 동남아를 먼저 가야겠죠. 가깝기도 하고. 몸풀기죠, 몸풀기. 두 번째는 익숙해서 골랐어요. 제가 어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. 필리핀 세부에서. 그래서 놀랍게도 똑같은 곳을 다시 갔습니다. 마지막은 영어를 좀 늘리고 싶어서. 네. 어학원을 고른 이유가 그렇겠죠. 여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영어를 좀 하지 않을까. 저희 부부가 영어를 하는 게 심하게 애로사항이 있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유창하면 재밌는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려고 한 거는 대성공 했습니다만 영어는 망했어요.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, 그러려면 이제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간다는 건데 저희랑 같은 이유일 거예요. 일단 첫 번째, 영어 공부. 그러니까 어학연수죠. 근데 왜 필리핀이냐? 놀려고. 네. 영어 공부도 하면서 놀겠다.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으니까 필리핀을 가는 겁니다. 간다고 생각해요. 필리핀을 단독으로 뭐 2개월, 1개월, 3개월씩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고, 혹은 이제 필리핀 1, 2개월, 2, 3개월 하고 이제 원어민 국가로 뭐 캐나다, 영국,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, 저도 어학원에 가면 그렇게 연계 연수로 되게 많이들 가시더라고요. 일단 필리핀만 뜯어서 말씀드리면, 필리핀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주 언어로 사용하는 나라도 아닙니다. 하지만 영어 교육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한국인들보다 최소한 스피킹은 나아요. 택시 기사분들도 영어를 하면 알아들으세요. 쓰는 언어는 자기네 말을 쓰지만, 따갈로그, 뭐 세부는 세부아노 쓰지만 영어를 꽤 알아들으십니다. 그게 좀 특징이고, 그래서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 인건비가 싸요. 또 이제 휴양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나 일본 이런 곳의 어떤 선진국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는 어학연수지가 된 건데,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. 선생님들이 하는 영어에 한계가 있어요. 아무리 잘하셔도 막히지 않고 쭉 말씀을 하시지만 미국 사람, 호주 사람이 쓰는 그런 편안한 언어, 편안한 어떤 영어들을 쓰지는 않으세요. Hi, what's up?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. 선생님이라서도 있겠지만 그런 영어를 쓸 일이 없으세요, 그분들도. 그래서 보통 Hello, how are you? How was your day? 이렇게 아주 간단한 영어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수준의 선생님들이 계시고, 그런 분들과 영어를 이제 한 달, 두 달, 세 달을 하게 되면 영어를 전혀 말을 못 하시는 분들, 뭐 문법이나 단어를 많이 외우시고 계시지만 말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정말 좋은 곳이에요. 하루에 적게는 4시간, 많게는 8시간, 뭐 자습까지 포함하면 10시간 이상 계속 공부를 시키거든요. 스파르타 학원이 많아서.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영어가 늘 수밖에 없고, 또 영어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할 일이 있겠어요? 한국에 있으면 없죠. 뭐 그런 학원이 있다고는 하는데 되게 비싸잖아요. 필리핀은 그걸 이제 놀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정말 큰 장점인데, 문제는 딱 거기까지. 네, 그 이상 늘지 않는다는 거. 근데 그 이하인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만 해도 정말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실패한 이유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말을 할 수 있었거든요. 네. 편안한 대화는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2달 내내 수다만 떨었어요. 네. 수다만 떨었는데 이게 저희한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영어를 배우게 되면 아무래도 저의 영어 실력에 포커스가 돼서 대화를 진행할 텐데, 저희 둘 다 이제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게 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필리핀의 삶, 저희의 삶, 내가 지금 여행을 준비한 이유, 뭐 이런 주제들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됐고,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에만 살다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한국 기준이잖아요. 아, 우리나라는 어떻고 저떻고, 뭐 우리나라 말 붙이지만 사실 다른 나라를 몰라서 그런 거죠. 근데 이 필리핀에 와서 2달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장소에서 그 현지인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이렇게 많은 어떤 배움, 깨달음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.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왔다기보다는 필리핀을 배우고 왔는데, 그 덕분에 참 세상을 많이 이해하는 어떤 첫 단추라고 해야 될까요? 이제
이렇게 세상을 바라봐야겠다.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봐야겠다. 이런 이제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밌게 놀았고 필리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하지만 영어 실력은 제자리 걸음. 네,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. 영어는 제가 필리핀에 나올 때보다 지금 조금 더 실력이 늘었는데 그건 아프리카 가서 그랬거든요. 네. 왜 아프리카 영어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을 쭉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릴게요. 제가 꼭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프리카는 앞으로 한 10번째 뒤쯤에 소개할 텐데 아프리카 영상을 찍으면 제가 이쪽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. 요쪽. 네. 그럼 팁을 좀 드릴게요.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제가 2번이나 다녀왔으니까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 첫 번째 팁은 일단 유학원을 고르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. 학원을 바로 등록하면 유학원을 끼고 가는 것보다 더 비싸요. 네, 찾아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가격을 책정해 놨더라고요. 그래서 유학원을 끼고 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. 일단 유학원들이 주는 서비스라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. 픽업 서비스 해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걸 좀 도와주고 어떤 한 곳은 휴일에 놀러와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소소한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2번 다녀온 저로서는 그런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필요성도 제 1도 못 느꼈어요. 일단 어학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뭐냐면 어학원이 되게 작고 영세하거나 이래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때 이게 문제인데 만약에 꽤 큰 현지 어학원을 선택하셨다면 그런 이슈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. 그 현지에서 선생님들이나 그 매니저분들하고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작은 곳을 간다. 뭔가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유학원을 껴야겠죠. 근데 그런 곳을 고르시지 않았다면 그런 곳을 갈 생각이 없으시다면 추천하실 이유도 네, 처음 가서 좀 두렵기 때문에 유학원에서 이렇게 코칭해 주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만 원?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학원을 좋아하는지 저희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학원은 제가 찾고 그 학원을 가장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유학원을 찾았습니다. 그렇게 하면 정말 사이트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유학원도 나오는데 저는 그런 곳을 골라서도 잘 다녀왔거든요. 그래서 유학원 중에서는 저는 비용 말고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나. 그리고 비용은 학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월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1인당. 네, 식비와 숙박비까지. 그러니까 기숙사형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. 기숙사형이 아니다 라고 하면 비용이 좀 더 나올 거예요. 왜냐하면 기숙사를 밖에서 해야 되면 방을 따로 잡아야 되니까 그 비용이 좀 더 올라갈 거고 기숙사형이 조금 더 저렴할 겁니다. 그리고 시내 가운데 있을수록 비싸고 좀 외지로 빠질수록 좀 더 저렴해지겠죠. 200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필리핀 세부에 어학원은 총 3가지 타입이 있어요. 세미 스파르타, 정말 미친 스파르타, 그리고 일반 어학원. 네, 일반 어학원은 스파르타식으로 막 강제적인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우리나라 학원 같이 가서 수업 듣고 나오고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세미 스파르타는 이제 주말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초 스파르타는 주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못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세미 스파르타보다 좀 더 편하게 평일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언제 나가는 이제 정도에 따라서 수업에 얼마나 몰두할 수 있느냐 혹은 학생들하고 얼마나 어울려서 놀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갈릴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만 나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주말에 시간을 내서 멀리 있는 곳을 여행을 하고 오고요.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평일도 짤 수 있어요. 근데 아깝죠? 제가 수업비를 냈는데 쨘다는 게.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제가 꼭 필요하다면 갔다 올 수가 있고 또 필리핀은 또 휴일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 휴일이 어떻게 잘 붙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붙으면 선생님도 어차피 없고 수업도 없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이제 장기로 2박 3일짜리 이렇게 주변 섬을 여행할 수도 있고요. 네.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필리핀 어학연수는 노는 거 반, 공부 반입니다. 공부만 하실 거면 굳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없어요. 네. 한국에 훌륭한 학원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고 유튜브도 있습니다.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안 놀겠다.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한국에서 공부하셔도 됩니다. 구경만 해도 즐겁다. 그건 그분 나름대로 노시는 거니까 좋아요. 하지만 그런 거 전혀 하시지 않고
2달 내내 학원 밖을 나오시지 않는 분까지 봤거든요. 그러실 거면 만족하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. 다들 놀고 있고 뭐 여기 공부하러 왔는지 왜 놀러 왔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까먹지 마세요. 필리핀 어학연수는 노는 거 반, 공부하는 거 반입니다. 네.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아깝다. 그러면 현지 선생님들하고 노시면 돼요. 그러면 영어도 하고 놀기도 놀고 또 현지인들만 즐기는 또 그런 색다른 것들도 즐길 수 있고 일석삼조. 그거 다 포기하시고 학원 독서실에만 있으시는 건 네. 그렇게 열심히 하실 생각이시면 굳이 필리핀을 가시지 않으시고 바로 미국을 가시거나 한국에서 공부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럼 저희 팁은 여기까지.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